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행 다녀온 지는 좀 됐지만 이제야 체력이 좀 돌아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이게 제가 올해 초부터 쭉 해오던 전략이었죠. 4가지 일드맥스 ETF 각자에 $7,000씩 투자해서 그 배당금을 통해 팔란티어를 100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온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갑자기 일드맥스가 TSLY, NVDY, CONY, MSTY를 주배당으로 싹 바꿔버렸죠. 근데 찾아보니 별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저 4가지를 선택한 데에는 기존 그룹 A부터 T까지 중에서 가장 우세해 보이는 종목들을 고른 것 말고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저 4가지에는 미련이 없죠. 그래서 이참에 다른 무언가로 배당주를 변경해볼까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저 4가지 ETF들이 주배당으로 바뀌었으니 일드맥스사의 다른 주배당 ETF로 바꾸는 것도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ETF가 4가지이다 보니 배당금이 4갈래로 들어와서 제가 일일이 더하고 체크하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일단 일드맥스의 주배당 ETF는 YMAG, YMAX 그리고 ULTY 이렇게가 3대장이다 싶습니다. 얘네 셋과 제가 가진 ETF 중 그나마 주가가 반등해준 TSLY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순위를 보자면 주가에서는 YMAG가 가장 주가가 방어가 되는 편이고요. ULTY가 가장 주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YMAG가 배당 수익률이 가장 작고요. ULTY가 가장 배당 수익률이 큽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변동성이 클수록 좋습니다. 얘네가 배당금을 얻는 방식이 옵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녀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YMAG부터 보실까요? 구성 종목에는 아래 부분에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6가지 종목은 높은 비중으로 일드맥스사의 ETF를 가지고 있고요. 왜인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하나 아마존은 옵션 거래를 하고 있네요. 이전 분기보고서에서는 아마존 기반의 AMGY가 있었으니 그냥 아마존도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든든한 7가지 빅테크죠? 하지만 저는 이 구성을 보니 YMAG는 선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좋은 종목은 커버드콜보다는 직접 투자가 나을 것 같아요. 결국엔 우하향일 텐데 배당금도 애매하고요. 저한테는 애매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YMAX의 구성 종목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ETF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종목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일드맥스사의 간택을 받은 녀석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ULTY 구성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성에 따라 구성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가 구성 종목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리게티, 로빈후드, MSTR 이런 잘 알려진 종목도 있지만 제 기준에는 처음 보는 CIFR처럼 비트코인 채굴기업 등이 있네요. 구성 종목에서 안정적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배당금은 좋아도 주가가 난리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매력적인 이유는 이 중에 하나는 떡상할 수 있는 주식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소수만 앓고 있는 좋은 정보를 대신 투자해준다는 것. 그것도 ETF 투자의 매력이니 말이죠. 결국 YMAG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 종목을 그냥 따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YMAX와 ULTY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YMAX는 일드맥스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자기들의 생태계로 아예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YMAX의 구성 종목에 편입되는 일은 흔하지만 빠지는 경우는 많이 없죠. ULTY는 그와 다르게 일드맥스의 생태계에 그 종목이 꼭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ULTY라는 그 ETF 안에서 일드맥스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유망 종목들을 옵션 거래합니다. 그래서 YMAX에 비해 일드맥스 생태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구성 종목이 자기 마음대로 바뀐다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ULTY는 일드맥스사에는 존재하나 그 시스템만 차용한 다른 회사 같은 느낌이죠. 두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로 일드맥스에 믿음이 있느냐 같네요. 저는 둘 다 못 믿겠는데요.
하지만 ULTY보단 YMAX가 더 믿을만한 것 같네요. ULTY 구성 종목을 1드맥스가 아닌 하청을 맡긴다는데 거기가 어딘지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개인 계좌로 ULTY를 매수해 다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ULTY를 선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YMAX를 택할 것 같네요. 근데 갑자기 스스로 의문이 들더군요. 왜 1드맥스를 써야 하지? 이참에 JPQ나 다른 출시된 지 좀 오래된 ETF가 안전하지 않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보자면 저는 이 계좌 말고 TQQQ와 SCHD를 1대1로 모아가는 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법인으로 이 계좌를 운영 중이고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와 다르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수익을 다 합쳐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죠. 만약 배당금 2천만원, 주식 차익은 5천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는 다른 세금 부과 방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나라에서 15.4%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해마다 22%를 부과하여 한 번에 납부하죠. 법인은 매 배당 시 미국에 15%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당금을 포함하여 모든 수익을 통산하고 법인세를 내죠. 물론 법인이 미국에 이미 납부한 15%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법인세율이 15%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혹시나 개인과 법인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수익 구조 없이 주식만 하실 거면 법인은 피추천입니다. 어쨌든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총 주식 차익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되었던지 법인을 통해 투자하던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하고 저는 배당금을 포함한 모든 수익을 줄여야 하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있는 초고배당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언제든 손익을 0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말이죠. 다음은 개별주를 모으는 나만의 통장 만들기입니다. 개별주를 모으려면 어느 정도의 배당금은 받쳐줘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튼튼한 배당주인 SCHD, DGRW 등은 배당금으로 개별주를 모으려면 너무 큰 시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량이 오르는 느낌이 들어야 지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팔란티어 모이는 속도도 지루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검증해 주셨기에 이용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했을 때보다 원금 회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 조건입니다. 속도감, 원금 회수, 적은 시드 말이죠. 마지막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뒤에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것은 팩트죠. 더 좋으니까 출시하겠죠. 근데 뭐 여기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발전된 형태가 어쩌고. 저는 이런 거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신기해서 샀거든요. 화면도 너무 크고 유튜브 볼 때 신세계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무슨 화면 접힘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곤 했는데 저의 경우에 폴드 3에서 폴드 5로 바꾼 게 다고요. 바꾸는 이유도 폰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지금은 몇인가요? 폴드 7인가요?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마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꼭 필요해야 살 겁니다. 이게 더 좋은데 뭐 알지도 못하고 뭐라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은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배당금으로 뭘 모으는지가 중요하니까. 저랑 노선이 다른 겁니다. 뭐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까지는 현상 유지할 생각입니다. 뚝심있게 팔란티어 100주 모을 때까지 일단 쭉 하고요. 다 되면 얼마나 회수가 된 건지 결산하고 이거 직투했다면 얼마 이득인지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YMAX로 넘어가서 다른 주식을 모으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은 제가 현재 보유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아직 제가 매수하지 않은 종목들이죠. 뭐 대충 1드맥스 쪽은 YMAX 하나면 다 된다고 보고요. 유망 주식 중엔 팔란티어만 모으고 있죠. YMAX로 변경하게 되면 아마 배당금으로 아래 있는 주식들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YMAX와 SPY를 비교한 표인데요. 참고로 둘 다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입니다. 이건 좀 신기한데요. YMAX가 배당을 재투자하면 SPY와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건 말이죠. 파란색이 YMAX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S&P 500의 경우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일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괜찮은 매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지표 다 체크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제 투자 경험상 복잡할수록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22평선 위에서는 고점이라고 판단, 일드맥스 ETF를 매수하고요. 22평선 아래에서는 저점이라고 판단, 유망하다고 판단한 주식을 매수합니다. 아니면 가진 주식 중에 가장 수익률 낮은 종목을 더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처럼 딱 100주가 되면 멈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을 최대 100주까지 모아가 볼까 합니다. 주가가 높은 종목은 한 세월 걸리겠지만요. 아마 일단 한 주씩 매수하고 가장 하락률이 높은 종목을 물타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던 동안의 배당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처럼 추이를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쌓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은 부분만 표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배당으로 바뀌기 전까지의 표를 볼까요? 여기 첫 번째 표부터. 이건 두 번째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9월 24일까지의 배당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제가 여행을 간 동안 받았던 배당금들입니다. 저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애매한데요. 저 부분이 주배당으로 바뀌는 과도기라서 배당금이 엉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월배당하던 때의 배당금과 주배당하는 배당금이 말이죠. 앞에 TSLY와 MVDY에 비해서 한참 적은 배당금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 계산해보니 안 맞더군요. 주당 배당금이 0.35달러면 497주를 해서 173.95달러가 나오고 세금을 빼면 148.14달러가 나와야 하는데요. 받은 건 146달러. 그러니 2달러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2달러는 좀 큰데 말이죠. 또 화가 올라오다가 아 맞다 얘네들 신한투자증권이지 하고 직접 검색해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디서 흘리고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35달러가 아니라 0.3462달러네요. 제가 497주를 가지고 있으니 CONY의 배당금과 계산했을 때 172.0614달러가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172.06달러. 여기 계산에다 넣으면 다시 맞네요.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직접 해야 하냐? 그냥 소수 좀 더 써주면 컴플레인 덜 받을 텐데 왜 일을 만들어서 하는지 참. 어쨌든 배당금 마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MSTY는 원래 받아야 할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았으니 이전의 배당금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전의 총 배당금에 각 추가된 배당금을 더해볼까요?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괄호 안이 이전의 총 배당금이고요. TSLY는 500달러 이상을 수령한 모습이고요. 제가 여행간 동안 가장 많은 배당금이 쌓인 종목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부진했던 게 너무 길었던 탓에 총 배당금은 4가지 ETF 중에 꼴등이군요. 여전히 총 배당금은 MSTY가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MSTY는 원금 회수율이 거의 50%에 달해가는 모습이네요. 아마 연말까지 보면 절반 정도 회수되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가와 배당 데이터 추이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주배당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은 추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1드맥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중간에 띵 까먹은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배당으로 바꾸면 운영 비용이 들어서 배당금도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번에 주배당 받은 금액의 4배를 한 모습인데요. 어디서 얼마를 떼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추이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1일에 주가가 오르니 배당금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뭐 어쨌든 주배당은 그렇다고 치고요. 본 주식과의 비교를 해볼까요?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여행 간 사이에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제 계좌의 TSLY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주가와 배당을 합친 회색 그래프도 덩달아 살짝 올라간 모습입니다. 다음은 MVDY입니다. 이것도 주배당으로 그래프가 좀 흐트러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전과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죠? 대놓고 빼먹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이걸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녀석들이 주배당으로 바꾸는 이유가 소비자들 유치 때문일 텐데 보수를 올리는 악수를 둘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엔비디아와의 차트 비교이고요.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멈추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오른쪽 수치를 보시면 되고 NVDY는 왼쪽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의 CONI입니다. 이것도 수정해볼까요? 배당금이 오르네요. 뭐지? 28일은 이전 배당금이랑 겹치는 것도 없어서 잡음이 없을 텐데요. 그냥 배당금 자체가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투고 보실까요? 다들 레벨을 했을 때 배당금이 하락 추세일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니 좀 당황스럽네요. 다음은 코인베이스와의 주가 차트 비교이고요.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올랐었군요. 그래서 배당금이 올랐나 싶네요. 다음은 MSTY입니다. 이것도 뒷부분 배당금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처럼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 배당금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 모습이네요. 참고로 10월 15일에 배당금이 하락한 이유는 원래 배당락일보다 앞당겨서 배당금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 주식인 스트래티지와의 주가 비교입니다. 스트래티지는 421.9달러에서 285.42달러로 거의 32% 정도 주가가 감소했고요. MSTY의 경우에는 23.52달러에서 11.56달러로 무려 51%나 주가가 감소한 모습입니다. 하락의 폭이 너무 커서 이거 참 나중에는 주가가 0에 수렴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일드맥스는 원래 배당금으로 빠지죠? 주가와 배당 누적을 합친 회색 그래프를 보시죠. 확실히 하락에는 커버드콜입니다. 그냥 배당금 들고만 있었어도 본 주식인 스트래티지가 녹아내리니 그나마 자본 방어가 되는 모습이네요. 스트래티지 차트를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에는 수치가 잘못 입력된 건가 싶었는데 말이죠. 이 전략을 해볼만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팔란티어 100주 얼른 모으고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계좌 현황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4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총 계좌가 4,500만원을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래 보시면 팔란티어의 공이 큽니다. 상승이 무려 69%라니. 이거 하지 말고 팔란티어에 모두 넣었더라면 수익이 어마어마했겠죠? 최소 2천만원 정도 벌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 알면 워렌 버핏보다 부자가 되었겠죠. 미래를 알면 말이에요. 그나저나 팔란티어도 어느새 77주나 모았습니다. 이제 23주 정도만 더 모으면 되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사이 7주나 늘어났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TSLY가 수익을 내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뭐 어쨌든 이 녀석 덕분에 오른쪽 보시면 예수금도 넉넉해진 모습입니다. 덕분에 팔란티어의 수량 확보가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밸런싱 현황입니다. 제가 여행을 간 동안에도 리밸런싱은 틈틈이 진행했는데요. 덕분에 거의 2천만원 정도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절세하기엔 치트키가 아닌가요? 배당금과 합쳐도 만든 마이너스가 400만원 가까이니까요. 물론 이건 법인 계좌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개인 계좌로는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공제가 있죠. 저는 법인으로 400만원 가까이 양도소득세 공제를 만든 셈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가 이미 미국에 기납부한 세금만 해도 200만원 넘게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소득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평소보다 살짝 길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을 오지로 다녀오다 보니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녀오면서 더더욱 한국의 인프라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고요. 변기에 커버가 달려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서 아직도 한국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새삼 기분이 좋습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다시 영상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부족한 내용이지만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팔란티어 100주를 모을 때까지는 저 스스로의 꾸준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